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다시 훑어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51번부터 75번까지 어떤 한자를 우리가 훑어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1번은 시금치였습니다. 의외로 시금치의 어원은 중국어 쪽 발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적근채, 뿌리가 붉은 그런 채소다. 그래서 吃根菜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금치로 吃根菜 해서 시금치로 바뀌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52번 보시겠습니다. 52번은 불침번입니다. 의외로 좀 평이한 수준의 단어였죠. 불침, 그렇죠? 잠을 자지 않는 번, 그런 당번을 말합니다. 불침번 넘어가겠습니다. 53번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꽤나 어려웠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곡절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뭔가 이렇게 구불구불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넘어가겠습니다. 54번에는 식혜와 식혜를 제가 구분해 설명드렸습니다. 식혜 같은 경우는 술이니까요. 둘의 술처럼 발효시키는 거 말하는데 얘는 밥알을 띄워서 우리는 크게 달게 만드는 감주 같은 거고요. 식혜 같은 경우는 가자미 식혜처럼 생선을 삭혀서 만드는 일종의 요리, 짭짤한 요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와 해의 이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번은 착잡이었습니다. 찹찹 이런 말 아니고요. 착잡, 그렇죠? 어긋날 착자에 섞일 잡자가 들어가서 마음이 착잡하다 할 때 착잡이 한자로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56번은 하품, 흠결인데 이 하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어로는 하첸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렇죠. 이게 하품을 하고 이게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는 부족할 결자죠. 이지러질 결자이기 때문에 흠결할 때도 결자는 흠자죠. 그래서 흠결할 때도 흠결 이렇게 해서 하품도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57번은 주마등입니다. 지난번에 그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국에서 고대에 이렇게 촛불을 안에 놓고 원통형으로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를 촛불의 그 대류 현상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이렇게 달리는 듯한 그런 어떤 기구라고 할까요? 놀이 기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작은 걸 뜻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마등, 그렇죠? 말이 달리는 그런 등불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8번은 비일비재였습니다.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죠? 한두 번이 아니다. 비일비재. 아닐 비자를 썼죠. 59번 보시면 중국 당면입니다. 이 당자가 그죠? 여러 가지 중국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중국이란 말이 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표현이지만 요즘에 흔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즐겨 먹는 유행하는 어떤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당자가 중국을 뜻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회의적. 이 문제에서 내가 좀 회의적이다. 회의라는 거는 의심을 품다는 뜻입니다. 의심을 품는 한자에 보통 붙죠. 자, 그 다음 61번 추경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말합니다. 그렇죠? 원래 있던 예산보다 추가로 다시 바꾸어서 수정해서 만드는 예산이고 보통은 추가가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초유 사태, 초유의 사태다. 처음 있는 일이다. 초유. 그렇죠? 처음 있다. 초유. 63번 보겠습니다. 항균. 보통 향균이라고 하는데 향균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균에 대항하는, 그렇죠? 맞서는 이런 항균이지 이 향균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향균이라고 하면 향기 나는
균, 뭐 바이러스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4번은 천방지축입니다. 그죠? 하늘 끝, 네, 땅의 축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피우는 걸 말하죠. 천방지축.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65번 금고형입니다. 그죠? 네. 보통 노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서 갇혀서 있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6번은 일교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루 중에 그렇죠? 이 비교해서 그 나오는 차. 그래서 일교차가 큰 것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그 차가 가장 큰 걸 말하죠. 일교차. 일교차. 그러니까 큰 날씨에는 감기에 조심을 해야 되죠. 67번 보겠습니다. 라면. 이거는 한중일 삼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만, 그렇죠? 중국어에 라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쭉 잡아당겨서 숯화면으로 탕탕 치면서 만들죠. 그거를 일본에서 라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그냥 가져와서 라면으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렇죠? 이 자체로는 랍면입니다. 중국어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68번 보시겠습니다. 자취방. 네. 취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불 뗄 취자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불을 뗀다는 거는 스스로 무언가를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취방. 어색하다. 그렇죠? 말이 막히는 것이 어색하다. 해서 말씀어에 막힐 색자로 씁니다. 그렇죠? 변방으로 읽을 때는 새로 읽긴 합니다. 새옹지마 할 때는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악전고투. 악전 자체가 아주 힘들게 싸우는 걸 말합니다. 고투는 괴롭게 또 투쟁하는 걸 말하죠. 악전고투는 힘든 상황에서 아주 괴롭게 힘들게 싸움을 진행하다라는 것을 악전고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1번 보시겠습니다. 초서체. 초서체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한자를 가장 흘려서 쓴 글씨체를 말하죠. 근데 이 풀초자가 쓰이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풀초자는 보통 초안을 보통 설명할 때 많이 쓰는데 예전에 풀이 상당히 흔하고 보잘것없었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도 마찬가지고요. 다 풀초자를 이렇게 쓴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서체. 72번 보시겠습니다. 산소. 이거는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잘못되었지만 예전에 물을 그렇죠? 실험하는 과정 중에 보면 항상 이 산이 자주 발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산소와 이 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관련이 크게 없지만 예전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간은 잘못된 그런 실험 결과가 지금까지 반영되어서 그냥 고쳐지지 않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시 자체가 신맛을 나타내는데 그 옥시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번역을 했고 그대로 우리나라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따로 명명을 하는 방식이죠. 양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보시면 73번은 수소입니다. 수소 역시 산소를 분해했더니 그죠? 항상 물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를 보고 얘는 물과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소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하이드로가 되죠. 이것도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제가 발견한 것을 일본에서 번역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대표적인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은 질소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를 태워서 하나만 남겼더니 그게 결국은 그 통 안에 있는 쥐가 죽었다. 숨이 막혀 죽었다 해서 막힐 질자를 쓰는 겁니다. 질식하다. 그렇죠? 질식. 해서 질소를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뭐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일본으로 온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온 그런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마지막은 노사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노동자와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거, 그죠? 예. 부리는 사람, 사용자라지 모일 사자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훑어보기 51번부터 75번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